안녕하세요.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저희가 동사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동사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부터 귀 쫑긋하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동사의 먼저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크게 나눠보면 자동사랑 타동사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죠? 자동사는 뭔가 스스로 혼자 있어도 되는 걸 자동사라고 부르고 타동사는 뭔가 타의 도움을 받는다.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동사 형태를 좀 배울 건데요. 동사가요. 한 가지 모양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미리 맛보기로 한번 볼까요? 동사는 일단 원형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형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원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찾으면 딱 보이는 그런 단어 있죠? finish, approve, notify. 뒤에를 보면요. 꼬리에 s나 ed나 ing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이 순수한 원래 모양을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사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추가해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창시절 때부터 3단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대부분의 동사는 규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죠. finish, finished, finished. 뒤에 주로 ed가 붙거나 아니면 approve, approved, approved. ed, d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주로 ed나 d를 붙이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외를 가지고 왔는데요. 회사에서 유독 rise란 동사가 잘 나와요. 뭔가 판매율이 올라가다, 뭔가 인기도가 올라가다 할 때. 근데 rise는 원래 모양이 rise고 과거 시제는 왠지 ed 붙이면 되지 않을까? rised일 것 같은데 rised가 아니라 rose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 다음 pp형은 또 risen. 정말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저렇게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by의 과거도 그렇죠. by도 과거에 썼다 그럼 by드일 것 같은데 by드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규칙도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거,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분사형도 있었죠. 현재 분사형은 ing 붙이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라서 동사에 s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저희가 뒤에 가서 정말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동사의 종류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문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n inspection 여기까지가 네모죠. 그래서 하나의 조사는 조사가 그 다음에 동사의 밑줄 쳐볼게요. will occur. occur은 그냥 이루어지다 라는 동사라서 미래시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주어 동사만 써도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만 나와도 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뒤에 뭐가 오긴 했지만 이 아이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을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수식어구예요. ly는 붙지 않았지만 약간 부사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어도 뜻이 통하는 걸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반면에 타동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동사는요. The inspector 주어 먼저 표시해 볼게요. 그 조사관들이 그 다음에 동사의 밑줄 칩니다. visited, 방문했습니다. 근데 조사관들이 방문했는데 어디를 방문했는지가 좀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은 the facility,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을자가 들어가는 걸 저희가 타동사,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 타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딱 모양으로 봐도 알겠죠? 목적어 유무로. 근데 여기서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자동사랑 타동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자동사의 동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동사들은 타동사예요. 이렇게 네모 밑줄 네모 뒤에 목적어도 있는 타동사지만 저희가 목적어가 따로 없어도 되는 자동사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occur,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아이 한 명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워야 될 대표적인 자동사를 좀 뽑아왔는데 그중에 occur를 대표로 몇 개 좀 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용식 자동사는요. 한 점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발생하다 뿅 생기다. 그다음에 occur 자동사였고요. 또 비슷한 뜻으로는 그 옆에 있는 arise. 얘도 한 점에서 무언가 문제점이 뿅 생기다. 뭔가 질문이 뿅 생기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일용식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말고도 한 점에서 올라가는 것도 주로 일용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arise는 생기다고
arise as up and 요거 있죠. rise. 이건 한 점에서 뭔가 올라가다라고 해서 얘도 주어는 올라가다. 오르다. 그리고 끝이에요.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여러분들 뭔가 요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한 점에서 이제는 마감점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만료되는 느낌 가보겠습니다. 마감점에서는 만료되다. 그때 쓰는 게 바로 expire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입해 놓은 멤버십이 만료됩니다. 만료될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이 아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를 원래 못 쓰잖아요. 주어 동사하고 끝. 근데 어떨 때 정말 목적어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목적어를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명구를 빌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구조를 표시를 해봤는데 주어랑 동사, 자동사를 쓰고 목적어는 못 쓰지만 목적어처럼 비슷하게 쓰고 싶을 때는 저희가 전명구를 빌려오면 전명구에 들어가는 여기도 여러분 나름 목적어라고 보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 전치사나 빌려오는 게 아니라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먼저 respond라는 애가 진짜 유명한 일형식 동사인데 응답하다예요. 그래서 주어는 응답했다 이러고 끝나시거나 아니면 뭐에 응답했다를 쓰고 싶으면 뒤에 전명구에서 to를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어를 외우실 때 respond는 혼자 외우지 마시고요. respond to 어디에 응답하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가볼까요? 자, 진짜 토익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part가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의 부분이 돼서 참여하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원래 자동사라서 주어는 participated, 참가했다고 끝나야 돼요. 근데 뒤에 굳이 어떤 행사에 어떤 파티에 참여했다라고 쓰고 싶으면 뒤에 전치사 in을 빌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participate in, 발음은 여기를 좀 세게 읽으니까 participate in까지 같이 외우세요. 자, 이 다음은요. 쉬운 동사네요. 스페셜이 원래 특별한이잖아요. 근데 토익은 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중에 무언가를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그럴 때 쓰이는 동사인데 뒤에 in이랑 짝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specialize in something. 무언가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한다. 저희 YBM은 토익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알죠? 그럴 때도 YBM specializes in 토익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진짜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rely, depend. 둘 다 의존하다는 뜻인데 이때는 전치사가 on이에요. on. 그래서 마치 내 어깨 위에 의존해, 기대 이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rely on, depend on 세트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진짜 여러분 토익에 많이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이예요. inquire. 왜냐하면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이 있어요. require, acquire, inquire. 그래서 이 세 마리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짚고 넘어가겠지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require는 일단 요청하다고요. 그다음에 acquire, 얻다, 인수하다란 전혀 다른 애고 inquire를 별표치고 외울게요. 얘는 in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안에 들어가서 question하는 느낌이에요. 질문하다, 문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매장에 들어가거나 전화해서 거기 언제까지 영업해요? 언제까지 세일해요? 세일은 얼마나 하죠? 이렇게 문의하다를 다 inquire about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뒤에 about 이라는 아이가 꼭 있어야 돼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는 못 쓰고 곧장 뒤에 전치사 껴서 inquire about 그 다음에 무언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inquire about 뭐에 대해 문의하다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ook into를 가볼 거예요. 그래서 look into는요. look도 많이 보셨죠? look도 혼자 쓰면 그냥 보다. look 다음에 형용사 쓰면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근데 look into가 붙으면 안쪽을 막 여러분들 막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look into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회사에서 진짜 많이 쓰고 독해도 많이 나온 단어죠. apologize. apologize가 사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sorry, apologize. 이렇게만 주어, 동사 하고만 끝내도 돼요. 내가 사과할게. 근데 뭐에 대해서 사과할게, 뭐 때문에 사과할게 그럴 때는요. 뒤에 전치사 for이 붙습니다. 원래 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초에 외우실 때 apologize for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apologize for.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result. result는 결과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동사로 쓸 때는 뭐로 결론이 나다라고 해서 result in, in이랑 특히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전치사 짝 자동사고요. 그럼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들 풀려고 저희가 열심히 이제 외웠던 겁니다. 나중에 토익 시험장에 가시면요. 단순히 의미만으로, 해석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들. 보기에 의미가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빈칸을 여러분들이 메꾸셔야 되는데 A번에 talk, B번에 discuss. 뜻은 비슷해요. talk 이야기하다, discuss 토론하다. 그게 그거 아니야? 해석은 거의 흡사하죠. 완전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냐? 동사의 성질을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talk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는 못 오고 정답이 오려면 전치사를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talk 같은 경우는 정답이면 talk about이 꼭 필요해요. 세트고요. 그 다음에 discuss는 그냥 타동사라 그냥 뒤에 목적어 와도 됩니다. 곧장.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갈 때는요. about이 붙었을 때는 talk이다. 그 다음에 about 같은 거 없이 그냥 뒤에 목적어 오면 discuss가 답.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몇 마디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해석을 해봤는데 대답하다, 응답하다예요. 해석은. 근데 respond도 응답하다, answer도 대답하다. 완전 뜻은 비슷하죠. 그럼 그때도 뒤를 보셔야 되는데 respon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로 to가 필요합니다. to가 있으면 respond가 정답이에요. respond to. 근데 to 없이 그냥 목적어 있으면 answer이 답입니다.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look이랑 여러분들 watch도 비슷해요. look은 뭐를 조사하다, 보다 하려면 look into 이렇게 나와야 되고 wat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목적어 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또 잘 나오는데요. 참가하다. 둘 다 participate, attend 둘 다 참가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participate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뒤에 in이 있어야 정답이고요. atte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목적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서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타동사, 자동사 배워봤으니까 정리하면서 ETS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7번 뽑아왔는데요. 자, 보기를 봤더니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해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석보다는 먼저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걸로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일단 the warrant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전명구, 수식어구 묶어주시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봤더니 뒤에는 전명구 역시 수식어구로 날아갑니다.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럼 저희가 오늘은 타동사 말고 자동사를 이 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 가만히 뭔가가 있거나 올라가거나 뭐 끝나거나 이런 느낌을 쓸 건데 지금은 딱 봤더니 warranty가 품질 보증 기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산 텔레비전의 품질 보증 기간이 원래 있는데 그게 12월 30일에 끝납니다. 이런 말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 아까 한 점에서 뭔가 만료되고 끝나는 느낌 정답은 이 중에 D, expire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pired는 이런 식으로 품질 보증 기간이랑 굉장히 자주 와요. 만료되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정답인 D랑 A, B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A는 confirm, 확인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타동사라 목적어가 필요해요. 뭐를 확인하다. 그 다음에 require도요. 이게 아까 요청하다였죠. inquire about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얘도 뒤에 뭔가가 필요해서 뭐를 요청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에 따른 형태에 따른 동사의 쓰임을 볼 건데요. 먼저 제일 유명한 거 동사 원형 아시죠? 사전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동사 원형. 그럼 동사 원형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쓰임을 확실하게 정리해보고 갑시다. 먼저 동사 원형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 쓸 때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딱 밑줄 쳐서 동사 오면 그냥 현재 시제 많이 쓰인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막 쓰이는 건 아니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 뒤에서만 현재 시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 동사 원형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동사 원형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조동사 뒤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조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must가 저 예제로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왔어요. 미래 느낌 할 때 많이 쓰는 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미래 할 것이다가 will. 미래 해야만 해. 그게 must. 그래서 미래 하는 게 좋아하지. 그런 게 should. 그 다음에 해도 좋다. may.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can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미래 느낌을 담고 있긴 한데 얘 혼자만 쓸 수는 없죠. 뒤에 미래 뭐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뭔가 뒤에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동사 뒤에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must revise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해석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must 조동사 뒤에는 s나 ed 안 붙은 동사 원형 온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나만 좀 만들어 보죠. must는 써봤으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will을 써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제가 지금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럼 I'm happy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다 끝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쯤 행복할 것 같아요. 미래로 써보도록 하죠. 그럼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I am happy인데 조동사를 써요, 먼저. 그럼 I will 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원형 쓸 건데 I will am happy인가? 아니죠, 여러분들. 저희가 비동사 MR is EI는요. 원형으로 바뀔 때는 항상 be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비동사죠. 그래서 MR is 원형인 be도 좀 외워주시고 난 미래 행복할 거다가 I will be happy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원형 나온다.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나오는데 조원. 앞자만 따서 외워도 돼요. 우리 조원이다. 이게 조원 외우시고 그때 원형은 일반 동사의 원형도 있고 비동사의 원형 B도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명령문 가보죠. 명령문은 좀 독특한데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쓰면 되는 게 명령문이에요. 근데 그때 과거 시제나 막 ing 붙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원형 쓰면 돼요. 가! 영어로 뭐죠? go!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명령문을 동사 원형부터 쓰면 조금 예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에 please라는 부사를 붙습니다. please는 ly로 끝나진 않았지만 부사예요. 그래서 please bring the receipt 이라고 하면 제발 영수증 좀 가져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명령문 써보죠. 이번에 친구가 너무 또 이제는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행복해봐 좀 이럴 때 어떻게 쓰면 되죠? 그때도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be로 먼저 시작을 하고 be happ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들어본 것 같죠? 그 다음에 조용히에는 뭐예요? be quiet 또는 shut u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please 붙이는 게 낫겠죠. please be quiet, please shut up 이런 것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항상 please를 좀 붙이는 편이 낫고 뒤에 원형 오는데 shut up, be quiet 이런 것처럼 동사 원형은 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형을 볼 건데 과거형 제일 쉽습니다. 그냥 ed 붙으면 돼요. ed 붙으면 과거형이다. 기억하시고 이제는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 이게 한국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부터 분사형이라는 걸 가볼 건데 먼저 과거 분사형 먼저 가보죠. 과거 분사형은요. 이렇게 한국말로도 들어보셨겠지만 past participle 앞에 pp 짜서 pp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형은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걸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 과거 분사형과 현재 분사형은요. 혼자서는 동사가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쓰는 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덩이를 쓰셔야 돼요. 두덩이.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는 안 썼죠. be, pp, have, pp, be, ing 앞에 무언가가 붙어서 두덩이 형태가 됐을 때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두덩이 동사들을 완벽하게 묶으시고 알으셔야 되는데 일단 be, pp랑 have, pp라고 이제 과거 분사가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두 개를 또 엄청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둘 다 pp가 들어갔으니까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둘이 전혀 다르네요. 1도 공통사항 없어요. 이게 pp가 들어갔다는 것 빼고는요. 둘이 완전 다른 애입니다. 저는 확실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동사가 혼자 쓰면 그냥 이다지만 비동사단 pp가 붙으면 이건 이다가 아니라 되다가 돼버려요. 되다.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수동태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다다음 강좌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미리 이름은 알아놓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어요. 앞으로 수동태를 쓸 때나 be, pp 이렇게 모양으로 두덩이를 쓴다고요. 해석은 되다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잊어버리실 게 뻔하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외울게요. 수, be, pp 되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따라 읽으셨죠? 그래서 진짜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축구할 때 수비는 진짜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축구할 때 수비가 잘 된다. 수, 비, pp 되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예제를 갖다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was returned. 그럼 return이 반납하다인데 여기선 반납하다가 아니라 수, 비, pp 되다니까 반납되다로 하시면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have pp는 그럼 무엇이지? 이건 절대 수동태가 아닙니다. have pp는 BPP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have pp는 뭐냐면요. have도 혼자만 쓰면 가졌다죠. 근데 뒤에 pp를 붙이면 가졌다가 아니라 뭔가 완료한 일을 때 쓰는 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저희가 현재 완료라고 있는데 이것도 기억을 잘 못하실까 봐 이렇게 할게요. 얘는 다 히읗이 들어가요. 볼래요? 현재 완료, have pp, 했다. 여기 히읗 돌림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도요. 앞에 있는 Middlebook이라는 회사가 has published, 출판을 완료했다. 출판했다. 그냥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두덩이 동사 형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들어가는 걸 또 볼게요. 현재 분사는 또 혼자 쓰면 안 되고 앞에
BING를 붙이면 그때는 뒤에서부터 하는 중이다 라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뒤에서부터 editing, 지금 편집하는 중이다. BING 진행형 하시면 되는데 그때 ING 혼자 쓰면 절대 동사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성급하게 ING 혼자 썼다가 많이 틀리거든요. 동사 자리에 만약에 진행형 쓰고 싶으면 BING까지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써보죠.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톡으로 너 뭐해? What are you doing now? 그럼 나 토익 공부 중이야. 써볼게요. 그럼 나는이니까 I 쓰고 I studying이에요? I am studying이에요? 그렇죠. studying은 절대 안 돼요. 비동사 먼저 쓰고 I am, 그 다음에 studying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항상 I am studying 토익까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덩이로 써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가장 중요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주어가 3인칭이고, 그러니까 나, 너, 우리 빼고 3인칭,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단수이고 현재 시일 때는 동사에 무조건 s를 붙여야 됩니다. 그게 영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 특히 초급자분들은 동공에 지진이 오면서 선생님 왜 단수인데 s를 붙이는 거죠? 복수일 때 s가 아닌가요? 엄청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왜 헷갈리시냐면 일단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여태까지 배웠던 명사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번 강좌 전에 초반 강좌에서 배웠던 명사 있죠? 저희가 네모를 쳤던 사람이나 사물. 그런 명사는요. 원래 단수일 때는 s가 안 붙죠. The girl, a girl 그냥 와요.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s가 붙죠. The girls, the books, the c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명사는 복수일 때 s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명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밑줄 쳤던 동사를 하고 있는데 동사는 정리합시다. 동사는 오히려 단수일 때 s가 붙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동사는 오히려 단수일 때 s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나를 좋아한다 할 때 the girl likes me 이게 s가 붙거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주어가 복수라 the girls잖아요. 그럼 동사에는 s가 안 붙어요. The girls like m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너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명사랑 동사랑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단수 형태를 취하고 싶을 때 명사에 s가 안 붙었으면 동사 s가 붙고 그 다음에 주어인 명사가 복수라 s가 붙었으면 동사는 s가 안 붙는다. s가 서로 중복되진 않아요. 보이시죠? 서로 중복되진 않고 s가 서로 거꾸로 온다라고 해서 s 크로스 법칙. 뭐라고요, 여러분들? S 크로스 법칙까지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명사 S가 안 붙었으면 동사 S를 붙이고 명사 S가 붙었으면 동사에 붙이지 말아야지. S 중복은 안 돼. 서로 크로스 돼.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안 틀릴 거예요. 제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어 자리에 S 안 붙었죠? 지금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S 붙었잖아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먼저 풀고 저희가 더 다음 강좌도 볼 거예요. 이 문제는 일단 please가 들어갔네. 그럼 또 이제 몇 분 전에 또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래서 please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서 명령문을 쓰시면 되죠. 그럼 please 명령문. 자, 그러면 명령문은 여기다 항상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원형을 찾아볼게요. 원형은 누굴까요? ed 붙은 거 원형 아니죠? 그 다음에 ing 붙은 것도 원형 아니고 s 붙은 것도 원형 아니에요. 정답은 D, concert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유닛 7까지 같이 볼 건데요. 앞에 했던 말이랑 이어져서 그래요. 저희가 동사의 수일치를 좀 정리해 보는데 다시 한번 S 크로스 법칙 가볼게요. 자, 주어 S 안 붙었으니까 동사 S 붙었고 그 다음에 주어에 S 붙었으니까 동사 S 안 붙었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아까는 쉽게 S 크로스 법칙으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요령이고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는 그렇게 말고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쪽이지 지금? 97쪽에 있는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저랑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자, 주어 자리가 먼저 단수이면 단수 명사는 S가 안 붙죠. 그리고 이거를 대명사로 살짝 바꿔볼게요. 자, 사물일 땐 it.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he나 she로 바꾸고 한번 비동사, 해부동사, 일반 동사에 맞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음에는 비동사 누구 오면 되죠? It is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부동사는 it have인가요? 아니죠. It has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는요. 또 s 붙이면 돼요. It publishes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She is, she has, she likes 다 s가 붙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복수 가보죠. 복수는요. 또 대명사로 바꾸면 it의 복수도 they, she나 he의 복수도 they인 거 알죠? they가
그들, 그것들이란 뜻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they 다음에 가볼게요. they 다음에 비동사 they are. 그 다음에 they 다음에 have는 그냥 they have. has가 아니에요. 그냥 they have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도 they publish.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s 안 붙었으니까 s가 붙었고 여기 s 붙으니까 여기 s가 안 붙었죠? 그래서 s 크로스 법칙이 됐던 거니까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현재 시일 때고요. 과거 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It was, she was. 그 다음에 비동사일 때 과거는 they were. 이렇게 되고요. 근데 비동사는 여기서 이렇게 단수, 복수가 갈렸지만 나머지 have나 일반 동사는요. 그냥 단복수에 상관없이 과거 시에는 똑같이 had.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도 똑같이 ed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일치 문제 할 때 과거 시에는 거의 단복수에 상관없이 다 쓰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기초반 사람들이 가장 또 헷갈리시는 거 has랑 had랑 뭐가 다르죠?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has는 현재 할 때 쓰는 거고 had는 ed 붙은 거니까 과거일 때 쓰는 거니까 구분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교재에 있는 예문 보면서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다.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단수 명사면 s가 안 붙기 때문에 동사에는 반대로 s가 붙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the company s가 안 붙었으니까 동사에는 s 붙어야지. 정답은 produces, s 붙은 거 쓰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요령이니까 대명사로 바꿔서 the company는 단수니까 it으로 바꿔서 it has, it produces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이번에 또 보니까 protective clothing이라고 s 안 붙었으니까 동사에는 s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was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이번엔 주어 자리를 뚫어냈지만 저희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에 밑줄 치고 동사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에는 s가 붙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s 안 붙은 거 정답은 the supervisor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주어가 복수면 s가 붙어서 동사에는 오히려 s가 안 붙는다.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주어를 네모로 묶었더니 the representatives s로 끝났습니다. 그럼 ss 중복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re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요령이니까 여기도 they로 바꿀게요. 복수면 다 they니까. 그래서 they are, they have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은 좀 어려워요. 얼뜻 보면 뒤에 s가 안 붙어서 단수일 것 같지만 조심하세요. 이때는 John 한 명이 아니라 John과 그의 조수라고 해서 두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두 명일 땐 복수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존과 그의 직원이니까 두 명이라 그냥 the employees 직원으로 바꾸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they죠. 그럼 그 직원들 여러 명으로 바꾸고 가니 s가 붙었으니까 s 없이 organize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동사 자리에 s 안 붙었으니까 주어 자리에는 s 붙읍시다. 그래서 the clients, s 크로스 법칙 다 적용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어볼게요. 수식어구가 달렸을 땐 어떡하죠? 이거 볼게요. 동사 자리를 물어볼 때 바로 앞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앞에는 뭐 ly 부사라든지 전명구라든지 이게 수식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도 보면 여기는 우리가 다음 강좌들에서 배울 투부정사 수식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opportunity를 주어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요. 이 동사 앞에 이제 앞으로 배울 관계대명사절 수식어구 앞에 명사 꾸며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에 수식어구 달렸을 때는 다 빼버리고 맨 앞에 있는 주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일치 문제예요. 그럼 앞에 주어가 event organizers S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S가 중복으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S 안 붙은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두 번 붙은 거 이건 탈락이고요. 그럼 A, C, D 중에 찾으셔야 되는데 to 붙은 거는 동사가 아니죠. 투부정사라고 나중에 붙을 거. 그다음에 ing 붙은 건 동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be, ing까지 있어야지 동사라고 했었고. 그래서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 반대로 붙은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저희가 항상 뭐를 규칙을 알려드리면 꼭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예외로 빠지는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라고 나중에 다 배울 것들인데 이런 거는 죄다 묶어서 명사처럼 써요. 근데 이거는 뒤에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예해석 자체가 어떤 것들을 뭐뭐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headquarters 복수인 것 같지만 사실 해석은 뒤에서부터 그 본사들을 방문하는 것
이란 동명사기 때문에 뒤에 단수 취급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다 뒤에서 배울 진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웬만하면 수식어구들은 전명구 묻고 맨 앞을 보면서 수일치를 하는 건데 이때도 좀 예외예요. 저희가 전명구는 묻고 앞에 some, half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 몇몇 부분, 뭐뭐 중에 반, 뭐뭐 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를 봐서는 몰라요, 수일치를. 전명구 묵었던 이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불가사명사가 나왔다면 불가사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못 세기 때문에 그 불가사명사의 몇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다 단수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이죠. merchandise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merchandise의 모든 부분도 안 세서 단수 취급을 받으시면 돼요. 셀 수 없을 때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수처럼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셀 수 있는 가사명 중에서 명사 중에서 여러 개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들 중에 몇몇 부분이어도 여러 개죠. 그래서 그때는 복수를 좀 취급을 하셔서 지금도 보면 그 자동차들 중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그러니까 복수로 취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신데요. The number of랑 a number of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만 좀 봐드릴게요. The number of는 원래대로 전명구, 수식어구 묻고 the number만 보시면 됩니다. The number, 그 숫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뭐의 숫자는 한 다음에 그냥 단수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투자자들의 숫자는 is, 단수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까다롭습니다. A number of는 숫자가 아니라 a number of 자체가 숫자는 뜻이 없어요. 그냥 많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 lot of, many랑 똑같은 애라 이때는 요 자체를 많은 복수명사들로 받아서 복수형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때는 전명구 묵지 마세요. 예외입니다. 이때는 a lot of, many suitcases, 많은 옷가방들 복수로 가서 they are 이런 것처럼 R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두 유닛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저희가 오늘 동사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시제, 다음 시간에 태할 거니까 다음 강좌도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저희는 다음 강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